슬기로운 중국 문화생활. 大家好, 슬기로운 중국 문화생활 시간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오늘은 직업 관련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오늘의 중국 한마디 배워보실래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즉 직업이 뭐예요? 라는 의미로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중국어 표현. 你做什么工作? 你, 당신은 做, 하다, 什么, 무슨, 어떤, 工作, 일, 직업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당신은 어떤 일을 하세요? 다 같이 你做什么工作?你做什么工作? 그럼 대답하실 때는요. 我, 나는 是, 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직업명을 넣어서 쓰시면 돼요. 선생님을 老师라고 하거든요. 나는 선생님이에요. 我是老师 라던가 이처럼요. 학생은 学生, 学生. 난 학생이에요. 我是学生.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好, 가끔 중국 친구들이 물어보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야? 한국에서는 어떤 직업이 돈을 가장 많이 버니? 등등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바로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연예인, 의사, 사업가 등등. 참 직업이 다양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직업들을 알아봤어요. 우리네와 같은지 혹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2021년 상반기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류관리사예요. 그러니까 물류관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운송이나 물류업계 관리자의 역할에 점점 무게가 실리면서요. 이들의 임금 또한 금융업의 종사자와 거의 맞먹는다고 해요. 현재 중국에서는요.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물류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류 관리를 하는 인재가요. 이들이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관련 자격증 여부와 훈련의 질, 교육의 정도,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네요. 다음은요.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도 그쵸.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벌죠. 외국계 은행의 지속적인 진출과 합작 펀드 회사의 점진적인 증가로 은행 및 펀드의 인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요. 그래서 이들 인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답니다. 금융업 매니저의 기본 월급은 7,000위안 정도라고 해요. 한국 돈으로는 약 140만 원? 좀 안 되나요? 에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일반 회사원의 월 평균 급여가요. 대략 2,000원에서 3,000위안 정도 사이예요. 물론 지역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주세요.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회사원의 월 평균을 대략 200만 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이를 환산해서 중국에서는 대략 약 3,000위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0에서 3,000위안 정도요. 그렇다면 7,000위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다음, 유통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역시 수익성이 높은 직업 중 하나로요. 주요 취업 사이트의 채용 정보를 보면 시장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할 정도로 전망이 좋은 업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통의 전문 인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추세랍니다. 다음은요. 네, 온라인 편집자들.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포함해서요. 예리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이 직업에 대한 수요는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월 평균 급여는요. 대략 4,000에서 6,000 위안 사이라고 해요. 꽤 높네요. 프리랜서의 경우는 더 많이 벌 확률이 크다고 해요. 다음은 IT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쵸?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전자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IT 산업에 또 다른 붐을 가져왔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인터넷 사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컴퓨터 인재에 대한 수요도 매년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어마하죠.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조금 의외인가요? 심리상담사. 현대사회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어요.
심리 상담사의 경우는요, 시간당 청구 요금이 100위안에서 많게는 3,000위안이라고 해요. 와우. 1시간에 일반 회사원의 급여, 월급을 받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로 약 한 55만원? 그쵸. 3,000위안이면 하나로는 55만원 정도. 이들의 급여와 대우는 사실 자격증의 등급과 근무 시간, 그리고 단위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재무 설계사. 작게는 한 집안 가족의 재무 관리를, 크게는 또 대기업의 대규모 자금 흐름과 투자 관리까지 모두 재무 설계사가 필요한 시대가 왔죠. 지출부터 투자까지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무 설계사의 고용 전망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일반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일반 사서 학원들 있잖아요.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 이런 교육 업계는요, 부모가 가장 투자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해요. 매 주말마다 열리는 크고 작은 학원의 학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그 인파가 어마무시하게 붐빈다고 해요. 아이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지길 원치 않는 극성 부모들의 열기로 이 업계는 여전히 호황 중이랍니다. 그리고房地产, 부동산업. 매년 오르고 있는 집값만 봐도 부동산 업계의 이윤이 유례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동산 업계 종사자 역시 그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변호사 업계입니다. 중국 산업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법치국가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함에 따라 변호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변호사 이 직업은요, 고수입 직업군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고수입 직업군이죠. 시급을 받는 업무 형태로 연간 수입이요, 많게는 100만 위안에 달한다고 해요. 와우. 한국 돈은 대략 1억 7천? 그쯤 되겠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법적 절차나 그와 관련된 문제,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직업이죠. 변호사. 그쵸. 한국도 그런데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네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중국 평균 수입이 왜 이리 낮아?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생활 수준이 낮은 중소급 도시의 물가가 한국보다는 저렴하다는 걸 감안해 보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오늘 퀴즈입니다. 중국에서요, 2015년부터 줄곧 인기 있는 직업으로요, 수입이 가장 높은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따이프일까요? 답은 댓글에서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치기 전 이벤트 소식 함께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중국어 교재가 리뉴얼되면서요, 인터넷 강의도 함께 최신 강의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평소 중국어 학습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 이 기회에 중국어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미처 누르지 못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大家我们下次再见。